Zootopia? No, it's Funtopia. 안녕하세요. 펀한 나라 제니퍼의 펀토피아에 오신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일상에 지친 여러분, 펀토피아에 오셔서 제니퍼의 즐거운 이야기로 재충전하시기를 바랄게요. 때는 1950년 6월 25일 저녁 8시경. 동해안을 순항하던 백두산함은 배 이름도 국기도 개양하지 않은 검은색을 칠한 한 배를 발견합니다. 백두산호는 정체를 밝혀라 하고 이 배에 접근했다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배 크기도 백두산함의 2배 이상의 100톤급이었고 갑판의 대포는 물론 양쪽에 기관총도 달려있는 것이에요. 이내 격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사실 배의 규모나 승선한 승무원 수에서 양축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요만큼 450톤 대 100톤, 그리고 50여 명의 승무원 대 600여 명의 특수훈련을 받은 게릴라병.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죠. 하지만 4시간가량의 격렬한 포격전 결과 백두산함은 상대인 흑선을 침몰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훗날 이에 미국 역사학자인 노만 W. 존스는 6.25 전쟁의 승패는 사실상 이날 밤 대한해협전투에서 결정되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6.25에서 국군의 첫 번째 승리였던 대한해협전투입니다. 북한의 남침은 6월 25일 새벽 4시부터 38선으로부터 기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새벽 4시부터의 전면적인 남침 이전에 새벽 3시경에 몇몇의 게릴라 부대를 강원도의 삼척, 울진, 정동진 등등의 동해안에 상륙시키게 돼요. 실질적으로 이들 게릴라들의 상륙작전이 6.25 남침의 시작을 알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삼척, 울진, 정동진 등 동해안의 북한 상륙정을 상륙시켰다는 사실을 파악한 해군은 오전 11시에 진해도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을 동해로 출항시킵니다. 하지만 백두산함은 말이 좋아서 전투함이었지 배수량 450톤에 3인치 함포를 단 미국에서 해안경비대가 쓰던 그런 소형 함정이었어요. 북한은 삼척, 울진, 정동진에 이어서 부산에 600여 명의 특수훈련을 받은 대규모의 게릴라를 상륙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전쟁의 시작과 동시에 대한민국 최남단 부산항에 북한군 정예병을 침투시켜서 후방을 교란시키기 위한 그런 치밀한 작전이었던 거예요. 북한에 추가적인 상륙작전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출항했던 이 백두산함은 25일 밤 8시에 우연히 캄캄한 어둠 사이로 수상한 화물선 한 척이 내려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배의 표면에 깃발이나 국기 등의 어떤 신호도 갖지 않고 검게 칠한 이 배의 백두산함은 가까이 접근해서 정체를 밝혀라 하고 요구했죠. 이때 백두산함의 선원들은 이 배가 1000톤급의 대형 선박인데다가 갑판의 대포는 물론 양쪽에 기관총도 달려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백두산함의 2배가 넘는 크기의 중무장되어 있던 전투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서로를 파악한 양측의 격렬한 포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상대가 되나요?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이었지만 백두산함의 병사들은 용감했습니다. 포격전은 4시간가량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함의 몇 번의 결정적인 포격에 상대방의 흑선이 바다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의 탄환이 조타시를 급습해서 키를 잡고 있었던 21살의 청년 김창학, 전병일, 이 2명의 해군 장병이 순직하고 맙니다. 이렇게 순직한 김창익 하사와 전병익 중사는 김창학함 그리고 전병익함으로 부활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북한 정보를 분석해보니까 이 적침에 특수훈련을 받은 무장 침투 요원이 무려 600여 명이나 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6.25에서 국군의 첫 승리인 대한해협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부산이 안전지대가 돼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부산항에 집결할 수 있었고 향후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어졌던 것이에요. 이것에 미국 역사학자인 노만 존스는
6.25 전쟁의 승패는 이날 밤 대한해협전투에서 결정되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손원일 제독은 대한민국 초대 해군사관학교 교장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는 1909년 평양에서 태어나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상해로 건너가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는 상해 항구에서 강대국들의 그런 함대를 보면서 강력한 해군 건설을 소망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만 나는 소망한다 이러지 않고 정말 움직였어요. 그는 상해중앙대학 해양과를 졸업하고 독일까지 건너가서 항해술을 익힌 보기 드문 엘리트였습니다. 이후에 1945년에 해방이 됐죠. 그 후에 이 손원일 제독도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1일 해군의 모태가 되는 해방여단을 창설했고 이후에 미 군정에 의해서 해방여단은 공식 해안경비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해군 상황은 어땠냐면 일본군이 쓰다가 그냥 진해항에 버려둔 목선 몇 척에다가 미군이 남긴 소형 상륙정밖에는 없고 무장을 갖춘 전투용 함대가 단 한 척도 없었던 거예요. 해군은 여순사건을 진압하면서 전투력을 갖기 위해서는 포를 장착한 함정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에 해군 참모총장이 된 손원일 제독은 1949년 함정건조기금 거출위원회를 결성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월급부터 말단 수병에 이르기까지 월급을 10%씩 다 공제를 해서 적립한 돈에 군인 부인들이 또 빨래하고 바느질을 해서 기증한 돈, 그리고 일부 국민들의 기금을 모으게 됩니다. 백두산함 갑판사관이었던 최영섭 예비역 대령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장교 월급이 쌀 한 말값도 안 되었어요. 하지만 월급의 10%를 공제했을 때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군인이 없었어요. 해군 장병들이 성금을 더 내기 위해서 고철을 수집하고 고물상에 팔기도 했죠. 해군 장교와 부사관 부인들이 바느질과 빨래를 해주고 양복을 고쳐주어서 번 돈도 못했지요. 아마 이렇게 모은 돈으로 배를 구입한 예는 세계적으로 없을 겁니다. 그 결과 4개월 만에 1만 5천 달러의 기금이 만들어졌고 해군은 이 기금으로 전투함 한 척을 구입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청원을 했습니다. 이에 감동한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지원금 4만 5천 달러를 하사하겠다라고 해서 손원일 제독은 총 6만 달러 기금을 들고 1949년 10월 미국으로 건너가서 함정 구입을 시도합니다. 당초에 2,300톤급 호위함을 살 계획이었는데 이게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무기만 주면 당장 북진 통일하겠다고 큰 소리를 쳐왔거든요. 그래서 한국군이 도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미국 의회가 안 된다, 판매를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손원일 제독은 그래서 할 수 없이 함포가 다 철거된 상태로 민간에게 판매했던 그 중고 함정들만 구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1949년 10월 7일 손원일 제독은 1만 8천 달러를 주고 450톤짜리 화이트헤드 소위호를 구입했습니다. 이 배가 되게 낡은 거예요. 녹도 많이 쓸었고 기관을 움직여 본 것도 한 2, 3년은 좋게 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손원일 제독이 근데 미국으로 올 때 혼자 왔냐? 그게 아니고 해군 장교들도 인수요원으로 다 동반했거든요. 이들은 모두 중위에서 중령까지 모두 장교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배에서 숙식을 하면서 미국인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서 낮에는 페인트 칠, 그리고 기관 수리 등 잡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미국 사람들은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겠다 해가지고 다 일을 했던 거예요. 다 장교인데. 이렇게 함정 수리가 다 끝난 후에 12월 26일 오전 10시 맨하탄 섬의 남쪽을 돌아서 롱아일랜드 서쪽 해안에 있는 그 미국 해안경비대 제8부두에서 한국 해군의 최초 전투함정인 초계함 백두산함의 명명식이 열렸습니다. 이 배의 원이름이 뭐였나요? 화이트헤드 소위호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망한 화이트헤드 소위를 기념해서 붙인 이름이었어요. 이것을 번역하면 자연스럽게 백두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백두산호라고 새롭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명명식에는 당시에 주미 한국 대사관의 장면 대사 손원일 제독, 교민 여러 명,
미군, 승조원 등 한 30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마스트에 태극기를 개양한 뒤에 한 목소리로 애국가를 부르던 일행은 모두 목이 메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손원일 제독이 추가로 함정을 구매하려 흥정하는 사이에 후배 해군 장교들이 직접 이 배를 몰고 태평양을 건너면서 부서진 곳을 수리하고 하와이에서 3인치 한 포를 사서 붙이고 괌에 들려서 실탄 100발을 사서 진해항으로 돌아오는 그런 눈물 나는 항해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하와이 교민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군함이 하와이 항구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항구에 막 나가서 환영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교민들 눈앞에 보인 그런 풍경은 미 해군 태평양 함대의 거대한 순양함들 사이에 끼어서 나타난 쪽배. 이에 말을 잇지 못하던 교민들은 그래도 다시금 마음을 굳게 먹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리해서 이 기나긴 항해 끝에 이 배 백두산함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6.25 발발 겨우 2달 전인 4월 10일에 들어왔는데 이 백두산함을 보자 조업하고 있던 그 어부들이 일제히 와! 하고 함성을 질렀다고요. 우리나라에 군함이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어부들이 태극기를 달고 나타난 백두산호를 바라보고 감격한 거예요. 승조원 중에 가장 계급이 높았던 최용섭 대령은 백두산함 승조원들은 해군에서도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저는 해사 3기인데 갑판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죠. 기관과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김종식 소위도 백두산함에 배치되었어요. 우리는 백두산함이 비밀병기라며 100m 밖에다 새끼줄을 치고 헌병을 배치해서 접근을 막았습니다. 우리나라 첫 군함이어서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고작 100발의 실탄밖에 없어서 이것을 아끼려고 평소 훈련 시에는 나무로 만든 모조탄만 쓰다가 대한해협 전투 당시에 처음 쏜 실탄 20발 중에 5발을 명중시켰다고 하니까 대단히 훌륭한 성적을 낸 것이었죠. 당시에 북한도 제대로 된 함정이라고 부산 앞바다에서 가라앉은 그 배뿐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타격을 북한은 입고 질이 멸렬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백두산호의 분투 덕분에 유엔군은 해군 전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이후에 서해안에서는 지금까지 NLL 성까지 북한을 압박할 수 있었죠. 이후 백두산함은 인천 상륙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1959년 퇴역한 뒤 본체는 해체되었지만 3인치 대포와 마스트 그 돛대는 지금도 진해 해군사관학교 교정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펀토피아의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제니퍼의 펀토피아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펀토피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